전라선 KTX의 개통으로 전남 동부 지역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가까워진 수도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자치단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청소년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자동차 번호판까지 바꿔 붙여가며 경찰 추적을 피해 다녔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산단 안전사고의 마지막 보루인 소방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수산단 대정비 기간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4일 여수 순천 광양시장이 올해 첫 행정협의회를 갖습니다. 세 개 시의 공동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로 좁혀지면서 관광과 의료 등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라선 KTX는 40여 분이 단축됐습니다. 용산 순천은 2시간 20분, 용산 여수는 2시간 57분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단축된 거리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자치단체는 머무는 관광객 유치가 고민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의 계절별 꽃을 활용한 특별 관광열차 여행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순천만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수학여행 코레일 상품도 출시하고 KTX 운행 시간에 맞춰 시내버스 운행 시간도 조정됩니다. 입지적인 거리가 좀 단축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더 확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관광객이 확대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간읍성이나 순천만 정원에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좀 코레일하고 좀 만들고 있고요. 순천역을 기점으로 한 역세권 종합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순천역 주변을 중심으로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한편 재래시장 상권에 맞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특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의료 쇼핑 수요는 고민입니다. 외부 지역으로 유출이 많아져 그만큼 상권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이 된 전남 동부 지역. KTX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호남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여수 용산으로 가는 전라선 KTX 첫 승객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수엑스포역에서 용산역에서 아침 7시 5분에 출발한 전라선 KTX 승객 환영 행사를 갖고 취타대 공연과 함께 승객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는 호남 고속철 개통으로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KTX의 운행 거리는 391km로 28km 줄었으며 운행 시간도 평균 3시간 33분에서 2시간 57분으로 36분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장이 광양만권 현안 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을 비롯해 조충훈 순천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은 오는 4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제21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세계시 광역관광 활성화와 여수공항 활성화 공동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과 화태백야 연륙연도교 가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광양만권 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 도시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1985년 발족해 2007년 1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재개됐습니다.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수십 차례나 상가를 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바꿔치기 하는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청소년 2명이 상가 출입문을 거세게 잡아당깁니다. 문을 여는 데는 성공했지만 보안장치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줄행랑을 칩니다. 일주일 뒤 부산의 한 식당에 침입한 이들은 절단기까지 동원해 절도 행각을 벌입니다. 순천과 여수, 부산 지역 상가 30여 곳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지역 중고등학생들로 이미 특수 절도 전과가 있는 이들은 지난 6일 가출을 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훔친 현금과 물품은 모두 6천만 원 상당.
보안장치가 허술한 점포가 주 표적이었습니다. 금고에 열어보니까는 현금도 없어졌고 어떤 뭐 시계라든가 액세서리들도 많이 없어지고요. 저게 열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뭐 경찰 말로는 열릴 수도 있다고 흔들면은. 훔친 물건들을 싣고 다니기 위해 차량을 2차례나 훔친 10대들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이 범행에 이용된 차량입니다. 정상 차량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상가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있는 스마트키를 눌러보니까 그 차량이 부근에 주차돼 있어서 그 차량을 다시 범죄에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4명 가운데 17살 김모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을 위해 차선의 금융지원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벽에 부딪힌 자금 조달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의 PF사인 산업은행 측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만나 현재 사전 분양이 완료된 65만 3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선순위 대출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분양 추이에 따라 추가 개발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광양경제청에 수정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풍산단 조성 사업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방법을 두고 광양시의 선순위 대출이자 지급 보증 또는 부지 매입 확약을 요구하는 경제청과 불가 입장을 고수한 광양시의 입장차가 커 현재 사업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일부 공정을 중단하고 시설을 재정비하는 대정비가 시작됐습니다. 화학공장의 폭발 사고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수소방서 정대원 방호구조과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여수국가산단의 이번 대정비 투입 예산이나 기간,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림산업 폭발 사고와 같은 산단 사고, 대정비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노후화되는 시설에 대한 대정비는 금년에도 석유화학업체 37개소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정비 기간 동안에 6건의 화재 및 폭발로 6명의 사망자와 부상 16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림산업 폭발 등 사고 발생 요인은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불안정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과 안전 불감증이 그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수산단은 이른바 화약고로 불릴 만큼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시설 노후화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소방당국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67년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되었고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대량 생산과 다양화 등 국가나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를 한 반면에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대정비 기간 중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정비 업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강구사항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안문 발송과 정기 보수 사전 신고제 운영, 소방서장의 CEO와의 안전통화, 안전시설의 설치 의무화 및 안전 담당자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예, 산단 사고 예방에는 소방당국뿐 아니라 환경부나 고용노동부 또 경찰과 같이 관계기관들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텐데 여수국가산단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지역에도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되었고 소방 및 환경과 고용노동, 지자체 등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소방서와 협업을 통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소방서 정대원 방호구조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한 일부 장기 임대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 역시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시민단체가 모인 동서창조포럼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국 10년 임대 후에 민간 매각에 실패하면 한국자산공사, 캠코에 박람회장을 넘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수정안 역시 실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대 정부의 남해안 발전 약속을 지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박람회장에 교육시설과 동아시아 해양기후변화센터를 유치하는 등 해양 산업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미술협회장이 지자체 보조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순천시 미술대전과 관련해 순천미술협회 강모 지부장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5,8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조금 정산서를 바탕으로 현재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과 팽목항에서 집단으로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가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손발을 묶은 특별법 시행령안, 또 진상규명에 앞서 보상금부터 언급한 정부에 분노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은 아이의 명찰을 가슴에 단 아빠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단 삭발식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 시행령안대로라면 진상규명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가족들은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정말 이양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마저도 제대로 저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무력하고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가족들의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도 삭발은 이어졌습니다. 팽목항과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에 참여한 세월호 가족은 어머니들을 포함해 50여 명. 특조위의 진상규명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발표한 정부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추모와 진상규명의 열기가 높아져가는 이때 정작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돈으로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능욕하는 정부가 진작 대한민국의 정부란 말입니까? 회개하라! 참사 1주기인 16일까지 416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4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개기월식 관측회를 순천만정원 하늘정원과 순천만 천문대에서 갖기로 하고 당일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관측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월식은 4일 오후 7시 15분부터 달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월식을 시작으로 이후 모든 과정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이후 상승한 순천시의 브랜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활동가 육성을 위해 오늘 도시기획 코디네이터 출범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도시기획 코디네이터는 순천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에너지와 도시재생, 정원도시 등 5개 분과 5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고흥군은 고흥마늘이 제99호 지리적 표시로 등록됨에 따라 고흥마늘의 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마늘 고유의 매운맛과 향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고흥마늘은 올해 작황이 좋아 1,523헥타르에서 2만 1,000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가정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 나눔 장터가 오는 4일 순천 금당 버드네 공원에서 첫 개장합니다. 나눔 장터는 재활용 장터와 함께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며 이번 개장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나눔 장터가 열립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여서동과 봉산동 일대를 돌며 빈집만을 골라 23번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3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유리창에 돌을 던져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지역에 올해 고액 체납자만 200여 명에 체납액만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8월까지를 2월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248명에 대한 체납액 56억 7천만 원을 중점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들어 이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전담 관리제를 통해 7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와 재산 공매 등을 실시하고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